안녕하십니까. 저는 GSITM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윤석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접 만든 스마트 HRD 플랫폼 겟스마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저희 GSITM이 만든 겟스마트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겟스마트라는 플랫폼에 저희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탑재를 시켰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겟스마트를 여러 회사에 한번 적용해 봤는데요. 그 적용했던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GSITM이라는 회사는 한번 설명을 드리면 GS그룹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많이 쓰고 계시는 GS 칼텍스나 GS 홈쇼핑, GS 편의점 등의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유스트라 클라우드라는 브랜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양한 회사에 제공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코로나19가 이제 닥치게 되니까 HR 담당자들 다들 바쁘셨을 겁니다. 저도 올해 위기 대응도 하고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교육 쪽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저희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저희 회사 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환경적으로는 다양한 고객사의 IT 서비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전 직원의 50%가량이 외부의 고객사에 파견 나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서 전 직원을 담당하는 교육 담당자가 750명인데 한 1.5명밖에 안 되는 상황일 겁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다른 회사도 비슷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한참 진행하는 중에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게 참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은 대부분이 이제 IT 엔지니어로 구성이 돼 있어 갖고 되게 성장 욕구가 강하세요. 그래서 신기술 교육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는데, 이 신기술 교육들은 가격도 되게 비싸고, 그 다음에 모아서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모이기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기존 이러닝 플랫폼에서는 저희가 외부 플랫폼을 갖다가 좀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주로 공통 역량 위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기술, 직무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좀 마음에 들게 하는 수준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비전이나 경영진이 이렇게 구성원들한테 여러 가지 전파를 하고 싶은데 다 이게 직원들이 각각에 나눠져 있으니까 모으기도 어렵고, 이런 비전 공개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경력 입사자가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입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경력 입사자가 들어오는 매주 월요일마다 한 몇 시간씩 계속 할애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되니까 집합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아까 물리적으로도 이미 50% 이상이 나가 있다 보니까 집합교육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제약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술 교육들은 좀 비싸거든요. 외부에 보내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수백만 원까지도 가는데, 이런 교육들을 정말 실시간으로 해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구성원들은 많은 걸 원하고 있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은 거는, 그럼 저희가 교육 담당자가 직접 자사 컨텐츠도 탑재시키고, 그리고 외부 컨텐츠도 합쳐서 저희가 만들어서 한번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그래서 온택트 기반 교육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는데, 겟스마트라는 이름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겟스마트가 뭐냐면 스마트함을 얻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공모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조직에게 요청을 좀 드렸어요. 우리 이런 거 좀 원한다. 이렇게 원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현장에서 강의도 진행이 되는데 원격제에 있는 사람들도 동시에 들으면 어떨까? 이런 거 만들어 주실 수 있냐? 두 번째로는 저희 경영진들이 온라인으로 비전 공유를 했을 때 정말 보안이 중요하잖아요. 회사에 중요한 내용들이 다 섞여 있는데 정말 보안성도 동시에 가지면서 실시간으로 끊어지지 않게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으로 기술 교육을 들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편하게 탑재시키고 그 교육을 다 들었을 때 수강 처리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 담당자가 그 교육 체계를 그 플랫폼 안에서 직접 꾸밀 수 있게.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하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탑재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그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하나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는데 저희가 구성원들이 다양한 직무가 있잖아요. 그 직무 역량을 측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과정들을 우리 영화 쪽의 왓챠처럼 이렇게 큐레이션을 좀 AI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가 이런 어려운 요구들을 좀 드렸는데 저희 개발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 있는 개발 조직의 멤버들이 이것을 잘 만들어 주셔서 이제 게스마트라는 게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오니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육 담당자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전까지는 집합교육을 중심으로 나머지 뭐 조직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람 자체를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 담당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저희가 잡은 패러다임의 전환은 뭐냐면 교육 담당자는 전사의 지식 노하우를 그 사람들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지식 노하우를 끄집어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는 지식경영 관리자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방향을 한번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요 컨셉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라고 내부 구성원과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저희가 만든 플랫폼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뭐 잘 그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왼쪽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강의나 아니면 경영진이 어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현장의 몇몇 구성원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촬영된 강의가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처럼 그 전국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스마트폰이나 패드나 PC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자동 녹화가 돼서요. 저희 LMS 플랫폼에 자동으로 탑재가 돼서 그 다음에 나중에 들으시려는 분들도 편하게 수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러면 교육 담당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교육 담당자가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즘에는 파워포인트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각 업무 전문가들이 파워포인트 PPT를 누르면서 녹음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 녹음된 컨텐츠도 탑재시킬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기존에 있던 동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새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를 편집해서 올릴 수 있게 구성을 했고, 세 번째로는 외부 컨텐츠 중에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소싱해서 탑재시킬 수 있는 기능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이제 이건 좀 첨단 기능이긴 한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보다 보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 유튜브 링크를 조합시켜서 강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이런 좀 참신한 발상을 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개발진들이 잘 구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요거로 좀 구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부분이 저희가 하나 더 있는데 구성원들이 그 강의를 이제 듣기 전에 자기 직무 역량에 대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진단에 따라서 그 강약점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 강약점에 따라서 적합한 과정을 아까 말씀드린 영화 서비스 쪽의 왓챠처럼 AI가 큐레이션, 추천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은 좀 교육을 재밌게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좀 구성을 좀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교육 담당자의 일을 많이 줄여야겠다. 그분들의 좀 불편한 일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자동화시켜서 본질적인 일에,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거나 어떤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겠다라는 어떤 고민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러닝에 수강이 되면 이 내용이 자동으로 데이터가 우리 인사 시스템에 들어와서 다 기록으로 남는 이런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 담당자와 그 교육 행정 업무를 많이 좀 줄인 부분이 있었고요.
구성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저희가 노동부 환급 과정을 많이 줄이고요. 짧고 재밌는 거 위주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구성원들이 출퇴근하시면서 엄청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에 익숙하시다 보니까 유튜브하고 똑같은 느낌이 받나 봐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편하게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컨셉을 좀 바꿨어요. 노동부 환급이 가격이 싸고 좋긴 좋은데 너무 길고 구성원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짧고 재미있는 거 위주로 구성을 했더니 반응은 되게 좋았던 거고, 그런 또 간편한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탑재시킬 수 있는 그 또 제작 도구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지금 점점 잘 살에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할 때 가장 고민했던 게 자사의 어떤 서버를 제가 구축해서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 이러닝 플랫폼을 좀 도입해서 좀 어떻게 해볼 거냐라고 고민하다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담당자, 그걸 운영하는 담당자가 따로 필요 없이 좀 가볍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서 사스 형식의 서비스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컨셉은 외부의 솔루션을 얼마든지 컨텐츠를 끼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붙여서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같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 조직과 같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구축하실 때 이제 고민 특징이 뭐였냐면 핵심은 그 보안성이다. 보안성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의 중요한 자산들이 누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안성을 굉장히 강화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AWS나 다양한 이렇게 좀 보안성이 강한 클라우드 위에 올려서 제가 서비스하는 구조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내부 시스템들과도 연동이 잘 되도록 좀 구성해 달라. 특히 그룹웨어라든지 그 인사 시스템하고 잘 연동되도록 구성해 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드웨어를 제가 좀 하나를 또 구매를 하면 그걸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상에서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게 구성해 달라 요청을 드렸더니 이 모든 요건을 다 충족시켜 주셔서 그 겟스마트 서비스가 잘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러면 가장 많이 고민되시는 게 컨텐츠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자사 컨텐츠 특히.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거 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좀 세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컨텐츠를 자사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현업에서 직무 교육할 때 쓰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OJT로 그동안 OJT에서 주로 활용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찍어서 자사 컨텐츠화를 하자. 그래서 그분이 어찌하다가 이제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그 노하우는 회사에 남도록 하자. 이 방향을 하나 잡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회사의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회사 비전, 경영진들이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찍어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제가 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각 사업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지를 다 소개를 해갖고 그 내용들이 시스템에 탑재되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은 외부 소싱을 했고요. 또 공통 역량 중에서 저희가 좀 찍어서 이건 좀 강조해야 될 것들은 자사 컨텐츠로 좀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GSITM에서는 기존 집합교육 중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여 다양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경력 입사자 필수교육, 직무교육, 계층교육, 전사교육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임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경력 입사자들을 위해 매번 진행하는 OJT를 온라인 과정화시켜 교육 담당자들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들이 잊어버리거나 혼동되는 프로세스들을 영상을 통해 다시 보며 리마인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디바이스로 볼 수 있어 출퇴근 시간 등 학습자의 개인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온보딩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진행하던 오프라인 온보딩 교육은 사원들의 네트워크 형성에 집중함으로써 차별화된 두 가지 온보딩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GSITM은 기술의 트렌드가 매우 빨리 바뀌는 IT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 강사와 외부 콘텐츠를 혼합하여 교육 체계를 구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내 강사분들을 온라인 라이브 러닝으로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질문과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며 임직원들의 많은 호응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팀 리딩, 팀 빌딩 교육을 온라인 라이브 러닝으로 전환하여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에서나 수강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레슨 앤 런,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생긴 문제점들을 돌이켜보고 학습하는 사례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 문서나 공지사항으로 전파하던 비전과 내부 공유사항들을 영상화시켜 효과적으로 임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한 영상들을 임직원들만 볼 수 있고 DRM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반영된 LMS에 탑재하여 영상화, 온라인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사가 보유한 기술, 솔루션, 상품들을 공유하여 전사적 코워크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SITM에서는 단순 이러닝을 제공하는 기존 LMS를 벗어나 전사를 디렉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HR 담당자들이 코로나19 환경을 계기로 교육 운영자에서 벗어나 회사의 다양한 노하우들을 콘텐츠로 제작, 전파하는 회사 전체의 지식 경영자이자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 창작자가 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길 희망합니다. 예, 잘 보셨죠? 여러분들 참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가능하다는 게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번에 코로나라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있던 기술들이었는데 제가 중요하게 안 썼던 기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온라인 상에서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뭐냐면 그러면 컨텐츠 나 만들어 본 적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저희가 컨텐츠 제작 유형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 저희 아까 보셨던 화상 강의 솔루션을 활용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아무 벽이나 상관없습니다. 아무 데 가서 강의를 촬영하면 그분이 만드신 PPT하고 이 화상 강의 솔루션이 자동으로 조합을 시켜서 PPT가 전체 화면 뒤쪽에 뜨고요. 이분 얼굴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촬영해서 녹화를 시키면 자체 컨텐츠가 됩니다. 교육 담당자가 손이 하나도 안 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사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 품질팀에서 찍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내용이 전사원한테 강의를 하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녹화시켜서 제가 지금 LMS에 탑재시켜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편리하고 많이 쓸 수 있는 방식인데요. 뭐냐면 강사는 안 나오고요. 강사가 녹음만 하는 겁니다. 자기 노트북에서 이 노트북에 마이크 다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 마이크도 한 2, 3만 원짜리면 충분하거든요. 그 마이크를 끼우고요. 강사가 자기가 만든 PPT를 누르면서 그 PPT 상에서 녹화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사가 한 말과 그 PPT에 있는 내용이 조합이 돼 갖고요. 자동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데 저희도 지금 하고 저희가 추천한 어떤 회사도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웬만한 거는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소리도 음질도 나쁘지도 않고요. 파워포인트하고 조합이 되니까 요즘에 유튜브에서 사람 얼굴은 안 나오고 PPT만 바뀌는 유튜브 많지 않습니까? 거의 그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제도, 프로세스, 인사 제도, 되게 신입사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찍어버리면 거의 어려움 없이 구성이 되는 걸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장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찍어서 약간 OJT 관점에서 돌아가는 방식대로 세 가지를 좀 다
저희가 구성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 담당자가 이번에 제가 카메라도 사고, 그러니까 이 카메라 캠코더 같은 것도 사고 해봤는데 한두 번 해보니까 금방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들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과정을 구성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것은 경력 입사자들이 들어왔을 때 회사 전체 인사 제도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비용 처리 방식이라든지 각 사업 조직에서 실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개, 회사 조직에 대한 소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 PPT로 만든 것도 있고 강의를 녹화한 것도 있어요. 이것을 한 과정으로 조합을 했더니 구성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한 며칠 듣다 보면 회사를 금방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것을 매일 아침에 입사하시면 교육 담당자가 한 몇 시간이고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교육 담당자도 되게 힘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경력 입사자 과정을 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씩 모아서 제가 했었는데 그 사이에 다 배워버리는 거죠. 회사의 프로세스나 모든 것들을. 괴로움을 당하면서. 근데 이 과정을 돌리니까 바로바로 배워버리니까 회사 프로세스 도대체 모르겠다는 말을 이제 안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강점은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모아서 교육을 시킬 때는 좀 더 공통 역량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 관점에서 네트워킹 같은 것에 좀 더 집중하면 그 과정이 훨씬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프로젝트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레슨런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레슨런을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서 그냥 몇 장 만들고 말았거든요. 근데 레슨런을 만든 것을 실제 프로젝트 PM이 한 1시간 30분 정도 자기 프로젝트에서 어려웠던 이슈,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제가 다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PM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저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남들이 했던 체험들을 유사 체험을 가지고 빨리빨리 학습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사의 업무 노하우라든지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시스템에 탑재시켜서 지금 서비스를 하는 체계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교육 담당자가 하는 체계가 이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사 콘텐츠 제작 쪽에서는 이제 신규 입사자 필수 교육들, 그러니까 사업부 및 조직 소개, 자사 사업 절차나 프로세스 소개, 인사 제도 및 비용 처리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직무 교육은 기술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회사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구성원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관련돼서 구체적인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자체에서 만들고 있고 계층 교육 관련돼서는 리더십 교육에서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자사에서 내용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팀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같은 것들 그리고 케이스 스터디 이런 것들은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전사 교육 관점에서는 자사의 신규 솔루션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신규 솔루션을 만드신 분들이 나와서 설명해줘서 영업사원이든지 구성원들이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게 반응이 제일 좋았는데요. 경영진들이 나와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화상 방송을 통해서 구성원들한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소개했더니 구성원들도 참 좋아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별로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니까 구성원들이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교육 쪽에 조직 문화, 비전 공유 이런 기능이 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덧붙여서 저희가 만들기 좀 어려운 것들 외부에 표준화되어 있는데 되게 잘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추려서 교육 담당자가 소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전문 기술 교육 중에서 기존 이러닝 플랫폼에서는 안 돌아가던 굉장히 전문 기술 교육 콘텐츠를 제가 소싱을 했는데
구성원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하고 소싱한 거 조합을 했더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제가 화상 교육은 어떻게 좀 하고 있냐면 집합교육을 해야 될 때 그 집합교육 강사가 사내 강사라면 미리 양해를 구해서 다 촬영을 하고요. 그 실시간 교육이 전 그 지역에 나가 있는 저희 구성원들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편리한 게요. 그 관련된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뭐 아까 PC나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뭐든지 다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 화질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보안성도 훨씬 좋습니다. 외부 침입이 안 되고 누가 접속했는지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보안성 관리에서는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금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구축하고 도입했을 때 결과가 어땠느냐? 첫 번째로 그 HR 조직에 대한 경영진의 어떤 신뢰가 훨씬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핵심 노하우를 붙잡아서 그것을 지식 경영할 수 있게 계속 재공유할 수 있게 하니까 구성원들이 점점 이게 좀 학습이 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그 경영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진이 이제 비전 전파를 하고 싶은데 그런 창구가 이제 코로나로 막혀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비전 공유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고 저희 HR 조직이 그 소통 채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하나 더 생기게 되니까 더 인정받게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비용으로 옛날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근데 동일 비용으로 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의 좀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교육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이나 효과성도 굉장히 향상이 됐는데 경력 이사자를 매주 교육시키던 것들이 없어지니까 교육 담당자 시간이 많이 줄었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효율이 되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당수의 과정을 거의 온라인화 시켰기 때문에 핵심 교육만 오프라인으로 하는 어떤 제가 플립러닝 구조를 실질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담당자로 체계적인 교육 체계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체계도가 저희 시스템에 딱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교육 결과를 자동으로 인사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이게 그동안 그걸 수기로 입력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편리해졌고요. 웹에서 소싱했을 때는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좀만 지나면 다 틀어지고 사람 들어올 때마다 계속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되니까 너무 편해졌고요. 세 번째로는 구성원의 온라인 교육 수강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길고 지루한 과정을 다 좀 줄이고 임팩트하고 재미있는 과정 위주로 했고 그분들이 그 가장 그 좋아하는 그 직무교육 콘텐츠를 많이 집어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애자일 방법론이라든지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뭐 노드.js라든지 아니면 리액트라든지 이런 신기술에 대한 것들을 빨리빨리 들을 수 있게 구성이 되니까 너무 좋아했고 특히 스마트폰에서 잘 보이니까요. 굉장히 좋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저희는 뭐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이게 입소문이 많이 나갔고 이걸 좀 아시게 된 다른 회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많이 저희 쪽 게스마트를 좀 도입하셔갖고 회사의 사업에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이런 거 제가 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더니 그 소개를 받은 지인들은 다 도입하셨는데 또 하나 좀 좋은 건 뭐냐면 그분들이 회사 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교육 담당자가 이런 거 하는 거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가고자 하는 B2B 플랫폼 서비스 넘버원 프로바이더라는 어떤 비전에 약간이나 저희 그 조직이 도움을 드렸다는 것들이 좀 기분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를 좀 도입했던 그 여러 회사들의 좀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각각 회사마다 다 다른 상황들이 있어서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L사인데요. L사는 금융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좀 교육체계가 좀 잘 돼 있었는데 이 교육체계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이 나눠져 있던 교육체계를 이 게스마트 플랫폼을 가지고 다 통합을 시켰고요. 그래서 지금 4,000개의 교육 콘텐츠를 좀 돌리고 있는 구조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시켜서
하나의 일어나는 체계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 회사의 좀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업무 가이드 및 매뉴얼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웹진도 있고 각종 간행물도 있고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현장 교육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는 현업들이 다 제작을 해갖고 요 플랫폼에 탑재시켜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회사의 중요한 업무 절차나 가이드를 금방금방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업무 노하우들이 전파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다양한 그 컨텐츠를 정말 지식 경영하듯이 다 모아서 관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저희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형식적인 오프라인성의 일회성 교육이었는데 이것들이 자발적인 연속적 교육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현업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업의 만족도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예. 또 하나 강점이 뭐냐면 기존 저희가 소싱했던 어떤 플랫폼들은 내부 시스템하고 연동이 참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게스마트를 도입하면서 내부 기관계와 연동하고 전자결제 시스템하고 연동하고 결과 보고 어떤 이런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서 지금 구성이 되고 돌아가고 있고요. 밑에 활용하고 있는 컨텐츠를 보시면 자체 직무교육 컨텐츠, 현장교육, 신기술, 그리고 음성인식 전화 외국어, 그 다음에 법정 필수교육, 인문학 등 다양하게 지금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엘사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보안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AW상에서 되게 보안성을 되게 강화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보안 강제도 돌아가고 있고 모든 콘텐츠를 다 DRM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되니까 이게 보안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제가 네오지에서 근무할 때 직원들한테 이제 저희 지금하고 똑같이 동영상을 찍어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좀 도움을 드리자라고 해서 동영상을 다 찍었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컨텐츠들을 이거죠.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게스마트에 올려놓고 서비스를 했더니 수강했는지가 정확히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컨텐츠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이 플랫폼을 활용하니까 DRM이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안성이 강화되는 게 굉장히 저희가 마음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H사인데요. H사는 좀 전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 조직이에요. 근데 여기는 유통망이 있으니까 현장 판매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현장 판매직들한테 다양한 과정을 전국에 뻗어 있는 현장 판매직들한테 동시에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끄집어내서 스스로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소셜 러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이 게스마트를 도입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는 기존에 어떤 다양하게 나눠져 있던 어떤 것들을 하나로 이 게스마트에 통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국에 나눠져 있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노하우들을 엉뚱한 사람이 들으면 정말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 시스템 안에서 외부 접근이 원천적으로 타단되게 구성해 놨고 그 보안 누가 받는지까지 다 체크가 되니까 보안성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회사는 되게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내부의 교육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런 체계가 다 있었는데 그것들 제가 좀 컨설팅을 해드려서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체계들까지 다 컨설팅을 좀 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이 회사는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 진단 큐레이션을 가지고 개인형 맞춤형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교육을 아까 화상 강의 솔루션을 가지고 원격과 실시간, 앞에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구성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구성원들이 그 판매망들 있지 않습니까? 판매망 내부에서 그 소셜 러닝을 구성해 갖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내부 구성원들한테 계속 공유하는 이런 체계가 지금 구성이 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래 그림 보시겠지만 그 아무 때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그 내부에서 좀 제공하고 있는 좋은 강의들을 그 노하우 강의들을 계속 이제 현장 판매직들이 상시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소셜러닝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계속 자기들이 제작해서 계속 올리는 겁니다. 그걸 또 내부에 수강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그 판매 조직의 관리자들은 그런 노하우들을 내부 구성원한테 그 공유를 하게 되면 훨씬 지식 전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체계로 지금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셜 러닝이든지 마이크로 러닝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이번에 도입할 때 저희가 다양하게 그 촬영 장비는 어떤 거 쓰시면 좋고 장소는 어떻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좀 구성하는지 컨텐츠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제가 좀 다 좀 코칭을 드려서 잘 되고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솔루션을 넘어서 선택형 통합 서비스로 좀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G사와 N사인데 G사와 N사의 게스마트 도입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직무 역량에 따라서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게스마트에 탑재되어 있던 AI 역량 진단 솔루션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조는 이거예요. 그 관리자들이 이제 직무 역량 기반의 체계를 가지고 그 직무 역량 기반 그 진단 있던 체계를 세팅을 하면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우선은 그것을 체크를 해서 자기들이 테스트를 하고요.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AI가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를, 그러니까 그 교육을 제공하는 구조로 잘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 시스템은 이제 계속 이제 알고리즘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좋은 건 뭐냐면 데이터가 쌓일수록 알고리즘이 점점 정교화된다는 거죠. AI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점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내부에 있는 다양한 어떤 교육 체계들하고 이 자가진단 플랫폼하고 연동을 해갖고 가지고 있는 그 콘텐츠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 아까 설명드린 AI 역량진단 솔루션이 좀 궁금하시긴 할 것 같은데요. 요 화면이 그 내용입니다. 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게스마트에 이제 접속을 하셔서 구성원들이 그 역량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죠. 근데 테스트를 할 때 자기 현재 직무하고 희망 직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무와 희망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진단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핵심은 역량의 크기를 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역량은 좀 더 낮고 어떤 역량은 좀 부족하다는 이 패턴은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이 패턴을 인지해서 AI가 그 패턴에 맞게 패턴에 따라서 필요한 과정을 추천하는 구조인데요. 저 가운데 보신 것처럼 각자가 측정한 역량의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역량 그래프에 따라서 장단점을 보이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저 하단에 있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과정들이 추천이 되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강점이냐면 정말 왓챠처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게 부족했었지. 맞아. 이 과정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교육 동기도 좀 더 강화되는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국에 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사의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명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게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그 교사라든지 그 수강생들,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조직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동접자가 거의 2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용량 트래픽을 이겨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강의하다가 끊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모여있는데. 그래서 그 대용량 트래픽 상황에서도 안정성 있게 시스템을 구성을 저희가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 화상 강의 기능에다가 교육 특화 부가 기능을 더해서 수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 어찌 보면 이거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요즘 줌을 많이 쓰시잖아요. 줌도 분명히 되게 잘 만들고 잘 만든 서비스겠지만 저희 게스마트는 교육하는 사람들이 좀 더 실시간으로 교육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가능하도록 그 구성을 좀 더 했는데, 그게 잘 좀 적용이 돼서 서비스를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전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동시 접속을 했을 때도 좀 더 강의실에서 듣는 것처럼 좀 더 편리하게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했고, 각종 그 교육에 필요한 편의 기능들을 좀 더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줌의 기능도 다 있지만 줌에다가 덧붙여서 교육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반영을 해갖고 현재 지금 그 서비스를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괜찮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어떤 이벤트성이거나 집합교육 차원에서의 교육 운영자에서 지식경영 관리자로 좀 변화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는 제가 패러다임 변화를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플랫폼, 게스마트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고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고 어떤 자가 진단을 통해서 계속 교육 코칭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AI와 교육 담당자가 함께 움직이면서 이게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육 담당자가 그동안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던 수작업들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것들을 온라인하고 조합해서 정말 풀립 러닝이라든지 블렌디드 러닝을 현실화시키고, 이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지식경영 관리자로 변해가자. 이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여러 회사에 제공을 했는데, 저기 있는 LMS 플랫폼, 교육 콘텐츠 제작, 실시간 화상 강의 플랫폼, 자가진단 플랫폼을 다 활용하시는 데도 있고, 이미 교육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LMS 플랫폼만 활용하시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 우리는 이제 이벤트성인 어떤 세미나가 주로 하는 곳이어서 녹화는 필요 없고, 이 강사의 강의를 전국에 편하게 세미나를 하고 싶을 때는 실시간 화상 강의 플랫폼만 활용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모듈된 강의들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혹시 막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니까 함께 노력해서, 제가 꿈꾸는 거는 HR 담당자가 회사에서 진짜 좀 더 인정받고 정말 지식경영 관리자가 돼서, HR 담당자고 얘기하면 회사의 노하우들이 점점 쌓이고 회사의 무형자산을 되게 키워주는 조직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사람들한테 그래요. HR 담당자라고도 하지만 저는 무형자산 관리자입니다.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사람인데, 그 무형자산 관리를 좀 더 확장해서 회사의 노하우 관리까지 같이 하는 지식 경영자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회사에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서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아래쪽에 있는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인 걸 좀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장시간 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